자, 저희 볼게요.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볼 건데, 자, 이동거리, 변이 차이가 뭐냐? 이동거리는 내가 걸어간 걸음수예요. 내가 실제로 걸어가지고 내가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움직인 총거리인데 내가 움직이는 방향, 요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꼬불꼬불하게 가도 내가 실제 걸은 거리가 전부 다 뭐가 된다?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이라는 건 뭐냐?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를 직선으로 잰 값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행기라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비행기는요, 꼬불꼬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일본을 갈 거래요. 그럼 점 찍고 이렇게 찍! 이렇게 끄어버리죠. 요렇게 긋는 게 우리가 바로 뭐가 되냐?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가 중요한 거는, 변이는 출발 위치하고 도착 위치도 중요해요. 근데 거리는 출발 위치하고 도착 위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럼 변이와 거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저희가 뭐냐? 등산을 가는 겁니다. 자, 현재 무등산의 해발 고도 우리 몰라 나는. 자, 어쨌든 내가 하는 등산하려고자 하는 산의 해발 고도가 약 100km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산을 다 정복한다 해서 100km만 걸어요? 아니에요. 자, 변이값은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 등산할 때 내가 요렇게 그냥 다 타고 올라가요? 아니죠. 실제 등산의 경로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등산의 경로죠. 근데 경로가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겁나 많죠.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 여기는? 가장 초보자 코스. 많이 걷긴 해도 경사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자, 가장 힘든 코스.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절벽 올라가듯이. 가장 상급 코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마다 걸어야 되는 시간이 다르게 우리가 등산로에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등산로의 코스의 길이는 이동 거리를 따진 거야? 변이를 따진 거야? 이동 거리를 따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나 요 길로 가나 요렇게 해서 가나 결국 A 코스, B 코스, C 코스의 변이값은 전부 다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너네가 운동장을 계속 돌아요. 자, 10바퀴 돌았을 때 거리값은 자, 한 바퀴에 곱하기 10을 하면 거리값이 나와요. 근데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변이값은 몇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동거리를 내가 단위 시간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속도는 변이값을 나눈 거기 때문에 항상 운동 방향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속력을 표시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V라고 하고요. 속도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그어주게 됩니다. 왜? 방향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출발점으로부터 동쪽으로 뛰었는지, 내가 출발점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는 건지, 내가 출발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는 건지가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속도라고요.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만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속도값은 물체의 빠르기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그러면 속력을 나눠야 돼? 속도를 나눠야 돼? 속도를 나눠야 됩니다. 속도를 자 이미 시간으로 나눈 거랑 한 번 더 뭐로?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의 시간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고요. 왜? T는 델타 V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량 분의 우리가 총 걸린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저희가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식보다는 뭐냐? 요 그래프예요. 왜? 우리는 이미 1차 함수 그래프를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인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인지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는 내가 운동하는 방향하고 힘이 추가되는 방향이 뭐 한 거야?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힘이 어느 쪽으로 받고 있는 거야? 반대쪽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속도가 뭐 하는 거라? 떨어지는 값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 관계 항상 같이 봐주시고요. 요걸로 저희 간단하게 먼저 뭐 볼 거냐? 자, 1번하고 2번 먼저 풀어주세요. 1, 2번 풀어주시고요. 자, 내신 만점에서도 1번부터 2번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 힘과 운동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저희가 힘 볼게요. 저희가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그냥 물체에 힘 하나만 작용하면 내가 작용한 힘은 그만큼 우리가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누르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뭐가? 이동,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요. 물체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는 물체의 빠르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뭐라 하냐? 속력이자 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 정확히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운동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운동했던 게 뭐 하기도 한다? 멈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저희가 뭐라 부르냐?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힘의 단위는 저희가 뉴턴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 자, 서윤이가 왼쪽으로 당기고 건민이가 오른쪽으로 당긴대요. 그러면 힘센 친구 쪽으로 물체가 뭐 하겠어? 이동할 거예요. 물체의 힘 하나가 작용하면 그 작용한 쪽으로만 계속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겠지만 물체의 2개 이상의 힘이 작용할 때는 그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물체에 작용한 총 힘이 뭐해진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모든 힘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됩니다. 이 더해서 나타난 총 힘을 우리가 뭐라 하냐?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해서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알자 힘이라고 해요. 방대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그 남은 힘만큼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자 힘에서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자, 두 힘이 같을 때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힘의 크기가 반대고 알자인 크기가 0, 두 힘은 평형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거? 벽을 밀어도 벽은 밀려요? 안 밀려요? 안 밀려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나를 미는 힘이 뭐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도 물체의 운동 상태도 바뀌지 않는 상태, 요거를 저희가 무슨 상태다? 힘의 평형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힘에는 우리가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힘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는데, 힘을 표기할 때는 항상 물체의 어느 지점에 힘이 작용했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면 얼마만큼의 크기가 작용하는지 힘의 3요소를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화살표의 끝 지점이 바로 뭐가 돼? 작용점이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고요.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힘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요만큼의 힘이 작은 거고 요만큼의 힘이 더 큰 거고 여기는 힘이 반대 방향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가속도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인데요. 1법칙과 3법칙은 친구들 다 와 있을 때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체의 가속도는 F는 뭐야? ma, 우리 진짜 많이 들었던 공식이에요. 자,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을 뭐 해야 돼? 많이 줘야 되겠죠. 친구가 무거워요. 그네 밀어줄 때 힘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자, 친구가 가벼워요. 밀어줄 때 힘이 많이 들어요? 조금 들어요? 조금 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은 질량일 때, 자, 내가 채원이를 밀어줄 거야. 내가 힘을 많이 줬을 때 채원이의 속도 변화가 커요. 제가 채원이를 조금만 밀었을 때 속도 변화가 커요. 많이 줬을 때 F하고 A는 항상 상관관계입니다. F하고 M도 항상 상관관계인데, 자, 여기서 물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이 공식에서 세 개의 값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질량을 고정하고 F하고 A의 관계만 보던가, A를 고정하고 F하고 M의 관계를 보던가, F를 고정하고 누구와 누구를 관계를 보던가, M과 A를 보던가. 세 개가 있을 때는 세 개를 다 동시에 변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는 고정을 하시고 나머지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그 관계가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만 저희가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은 R자 힘의 방향. 내가 물체에 작용한 총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힘의 방향이 뭐하다?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하고 우리가 가속도 운동하고 차이 볼 때 항상 속도 VT 그래프로 봐주세요.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로 저희가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찌됐던 간에 V 곱하기 T는 항상 물체에 뭐가 된다? 이동 거리 또는 변이 값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하고 차이.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값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자,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물체에 처음에 힘이 작용하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작용한 힘만큼 계속 똑같이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그러면 등가속도는 물체에 내가 처음에 힘을 줬어. 그 이후로 내가 계속 힘을 더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준 힘만큼 R자 힘이 발생하게 되면서 속력이 그만큼 뭐 하는 거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운동은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속력이 변하냐? 속력이 변하지 않냐? 요 차이. 그럼 속력이 변한다라는 거는 R자 힘이 0이 아니고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R자 힘이 무슨 상태다? 0인 상태다.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요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보다는 항상 누구에 우리 집중하자고 얘들아? VT 그래프에 항상 집중해 주자고요. 이 공식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문제 쭉 들어가 볼게요. 저희 실력업까지 풀고